바로 오늘 산화질소 관련해서 진료를 보러 오셨던 분께서 그런데 이것을 왜 한의원에서 다루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주셔서 왜 이것을 한의사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한의학적으로 그리고 꼭 한의학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오랫동안 치료에 사용해 오던 초석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이것이 곧 애노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헌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해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책에 신농 본초경이라는 책에 소석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초석, 염초, 망초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어떻다, 성질이 어떻다, 그리고 언제 작용한다,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얼마만큼의 용량을 어떤 제형으로, 환으로 또는 가루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다 작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화학기호다, 이것이 애노라는 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이것이 실제 어떻게 임상에서 사용하는지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한의학과 산화질소로 전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애노 네트워크 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210개 정도의 한의원에서 350여 명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임상 경험을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약재에 있는 산화질소 성분을 단독으로 보통 사용하진 않죠. 한약이란 이름으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임상에서 사용을 해왔고 그냥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어떤 제형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미 효과까지도 다 밝혀져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산화질소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박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가 짧은 시간 작용을 하지만 이 작용이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키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에 다 작용하더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질병을 해결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발견하신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께서 발견하신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산화질소라는 것이 이런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이 임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역시 아직 모르시죠.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발견한 것은 발견한 것이고 이미 발효 과정 또는 한약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이것이 산화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생리 활성 물질들, 이런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이것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또는 우리 몸에 바르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애노의 작용뿐만 아니라 많은 치료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여러 가지 치료 난간이 있는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안 돼서 한의원에 오게 되겠죠. 그런 분들의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그 질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덩치가 어떤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그리고 그 증상의 양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제형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복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하도록 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면 진료를 받으셔서 어떤 애노 대사체 또는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산화질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산화질소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발, 우리 탈모로 대표되는 모발, 그리고 두피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이 있을 때 샴푸 제형이 좋을지, 원액 제형 또는 오일 제형, 이 질환에는 어떤 제형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의논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안과질환 전용 제품이 있지만 또 원액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 안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혀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제가 원액을 권하는데 역시 이것도 각 증상에 따라서 횟수와 그 다음에 그 양을 조절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이 또 사용하는 외용제로 사용할 때 원액을 직접 바르기도 하고 젤 제형, 그 다음에 오일 제형,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제형을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의사 선생님과 의논하는 것을 권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하복부, 배가 차요, 아니면 소변, 대변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복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항문 또는 질에 직접적으로 넣는 것이 좋을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우리가 산화질소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수면,
또는 전체적인 건강의 개선, 또는 배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몸의 상부, 그리고 배꼽 주위, 그 다음에 배꼽 아래 부분에 작용하는 제품, 어떤 제품을 얼마나 사용할지를 같이 의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산화질소만 복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각각 환자분들은 이미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을 드시고 계시고, 약과 얼마나 간격을 주고 먹어야 할지를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나는 얼마나 몇 정이나, 그리고 하루에 몇 번 바르냐, 그리고 이것을 복용하거나 바르거나 사용하게 되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복용량을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 선생님과 같이 진료 및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